이른 아침부터 탐조에 나선 사람들. 뭘 보려는 걸까요? 성조예요. 가로 줄무늬가 하늘에 있는 거 보니까 성조고 눈썹선이 하얀 눈썹선이 딱 있고. 어릴 때는 그게 없어요? 눈썹선이? 어릴 때는 약하죠. 약하고 가로 줄무늬 배도 갈색에 세로 줄무늬가 돼 있고. 멋있죠. 네. 참매예요, 참매. 우리나라 그 전통 매 사냥할 때 쓰는 그 매. 참매군요. 날카로운 발톱이 주목이죠. 이때 날아가는 새의 추격에 나선 참매. 참매는 꿩이나 청설모 등을 주로 잡아먹는 숲속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2월. 잠든 봄을 가장 먼저 깨우는 건 두꺼비입니다. 겨울잠에서 이제 막 깨어난 두꺼비.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짝을 만나기 위해서죠. 앞발가락의 돌기로 암컷의 가슴을 꼭 쥔 수컷은 암컷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나자 일격을 가합니다. 수컷이 월등히 많은 탓에 두꺼비들의 짝짓기 경쟁은 치열합니다. 짝을 빼앗으려는 쪽도 지키려는 쪽도 모두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늘 승자는 존재하는 법이죠. 마침내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두꺼비가 낳은 염주 모양의 알주머니는 길이가 9에서 12m에 이릅니다. 이 긴 알주머니 속에 6천여 개의 알이 들어있는데요. 알들이 올챙이로 변하기까지는 열흘 정도 걸립니다. 아가미, 입, 그리고 꼬리가 생기면 올챙이가 되는 거죠. 떠서 한번 보죠. 지금 떠가지고 생생한 생태 교육을 위해 늪을 찾아온 학교 선생님들. 뜰채로 조심스럽게 올챙이를 건져 올립니다. 찍어보세요. 양서류를 만나는 법이죠. 이렇게 다 살진 않겠죠. 어차피 얘네들도 경쟁하고 얘들도 또 먹히기도 하고. 안내자인 늪 전도사 이인식 선생. 생태뿐만 아니라 이를 대하는 방법 또한 알려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죠. 관찰이 끝나면 올챙이를 놓아주는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물속을 새까맣게 가득 메운 올챙이 떼. 앞으로 두꺼비의 모양을 갖추면 무트로 떠날 것입니다. 봄의 늪은 생명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물닭들 사이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번식기엔 수컷들 간의 영역 다툼이 일상이 됩니다. 물을 튀기며 날아오르는 물달개 공격. 암컷까지 가세합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쟁취한 자리.
드디어 둥지를 지을 수 있게 됐네요. 나들이를 나온 흰뺨 검둥오리 가족도 늪의 한 켠을 차지했습니다. 새끼들을 인도하는 건 어미. 새끼들이 차례로 어미 뒤를 따릅니다. 수초와 풀씨, 곤충 등을 먹고 사는 흰뺨 검둥오리. 아직 어린 새끼들은 어미만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곧 혼자서 먹이를 찾아 나설 겁니다. 어미 곁을 떠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봄비와 함께 늪은 더욱 성장합니다. 비 오는 날을 학수고대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긴 여정에 나선 두꺼비 새끼들. 지나가던 아이의 발걸음도 한결 조심스러워집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산을 찾아 나선 두꺼비 새끼들. 그 앞엔 힘겨운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담벼락도 이들에겐 거대한 산입니다. 비 오는 날을 택해 움직이는 이유는 몸이 마르지 않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많은 두꺼비 새끼 중 생존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작은 두꺼비 병정들의 여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는 자만이 새로운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마을의 논에선 모내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면 새들에겐 잔치가 벌어집니다. 논바닥에 숨어있던 먹잇감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죠. 이때를 놓칠 황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에 제비들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몸을 바짝 붙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부르네요. 빗속에서도 어미는 쉴 수 없습니다. 먹이를 주고받는 어미와 새끼들 사이에 공중 고개가 벌어집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엔 또 새 식구가 등장했네요. 투구 모양의 갑옷과 세 개의 눈을 가진 긴 꼬리 투구새우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녀석.
발로 흙 속을 휘저으며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습니다. 공룡보다도 먼저 지구상에 나타난 긴 꼬리 투구새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긴 세월 생존해 왔죠. 긴 꼬리 투구새우가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하는 모습도 열정적이죠. 투구새우의 알은 마른 땅에서도 수년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근래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곳엔 어떻게 살게 된 걸까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논에 사실은 늪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전에는 저기 1930년대에 뚝을 쌌으니까 그 전에는 이게 그 늪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뚝이 있으니까 토평천으로 이렇게 이 물을 통해서 논으로 들어오고 또 그다음 일정하게 늪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야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늘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또 다른 생명이 기지개를 켭니다. 미꾸라지가 사랑을 나누고 있군요. 밤의 어둠 속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사랑입니다. 미꾸라지는 암컷이 수컷보다 큽니다. 산란을 할 때 몸을 휘감는 쪽은 수컷입니다. 산란한 알은 수초에 붙이는데 보통 이틀이면 부화합니다. 조용히 생을 이어가는 이 작은 생명들도 소중한 야생입니다. 이번엔 산으로 가볼까요? 얼레지가 화사한 얼굴로 봄을 맞이하네요. 씨앗에서 꽃이 피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리는 얼레지.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한 절정의 순간입니다. 생태를 탐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산을 찾았습니다. 계곡 물가에 사는 물까마귀는 날도래, 강도래 유충 등 물속의 수서 곤충을 먹고 삽니다. 둥지도 물가에 바위 틈에다 짓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서로 빨리 알수록 참새목 물까마귀과에 속하는 새야. 그러니까 까마귀하고는 전혀 다르지. 무수한 생명을 품은 산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이른 봄에 얼레지 꽃은 씨앗을 맺었습니다. 얼레지 씨앗에 가장 먼저 달려드는 건 개미입니다. 제 몸보다 큰 씨앗을 옮기려 안간힘을 쓰는 개미. 개미가 이렇게 씨앗에 매달려 애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자 앞부분 보면은 종자랑 색깔이 틀리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이게 지금 얼라이오좀이거든. 이 얼라이오좀이 이제까지 연구 결과로는 지방이 굉장히 풍부한 물질이라고 밝혀져 있어. 그래서 개미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종자를 운반을 하거든. 근데 이 지방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 있어서 그 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개미들이 이 지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만약에 먹어 키우잖아. 그러면 성체로 될 경우에 그러니까 여왕개미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깊은 숲은 산 생명들에게 그대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쪽 작년에 이쪽에 왔었을 때 굴뚝새하고 큰 유리새가 여기서 둥지를 틀었었거든. 근데 올해도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여기 있다. 숲의 구석진 바위 틈에서 굴뚝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굴뚝새는 숨바꼭질의 달인입니다. 꼭꼭 숨어 사는 탓에 보기가 쉽지 않죠. 둥지로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날아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도 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산의 정상에 펼쳐진 하늘 정원. 하늘과 맞닿은 이곳에도 생명은 깃들어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은 곤충도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자리를 찾아드는 것이 생명의 본능입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 길. 꼭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굴뚝새 새끼들 무사히 부화했군요. 부화돼서 이제 새끼를 기르고 있는 기간이니까 좀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도록 하자. 새끼를 길러내는 둥지는 새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관찰할 때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죠.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피해 주어야 합니다. 머리 꼭대기에 깃이 인디언 추장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모의 새는 후투티입니다. 번식철을 맞은 후투티도 바삐 새끼를 키우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길게 늘어선 차들, 주변이 온통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잔뜩 모여 있군요.
사람들이 축치고 선 곳은 후투티의 둥지입니다. 카메라 세례에 놀란 후투티. 새끼가 있는 둥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새가 번식하는 시기는 새 일생 중에서 가장 이제 예민하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이 촬영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둥지를 이제 건드리게 되면 새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알을 품는 시간도 적어지게 되고 또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그런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변에 머물게 되면 이런 이유로 새끼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새들이 번식하는 시기에는 둥지를 건드리지 않고 촬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촬영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둥지를 절대 훼손시키지 않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위장망 속에서 잠깐 촬영을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 주는 것이 그런 새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여름의 선운산엔 참나무 숲이 울창합니다. 참나무 숲에는 아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살 수 있지만 소나무나 잣나무는 밑에 다른 식물들이 못 살아. 왜 그러냐면은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나오는 독소가 있어서 나뭇잎에 그것 때문에 의해서 이게 낙엽이 되면 다른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참나무 숲이 가장 풍요한 숲이라 할 수 있어. 야생의 곤충을 만나기 위해 아이들이 산을 찾았습니다. 장수풍뎅이다. 너들 어떠니? 멋있어요. 오, 장수풍뎅이다. 야. 여름 참나무 숲을 지배하는 건 장수풍뎅입니다. 참나무 숲하고 장수풍뎅이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누가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뭐가 있는데? 뭐 있어? 알을 낳기 위해. 알을 참나무 숲 어디다 놔? 나무 부엽토. 꼭대기? 잎이 쌓여 있는 부엽토. 부엽토에다 놨지. 오케이. 또 하나 관계 있다면? 이 참나무에 나무진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것 같으니? 씹어 먹을 것 같으니 아니면 빨아먹어요. 입이 매미처럼. 매미하고 달라. 매미는 입이 뾰족해. 그래서 얘들은 매미 입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쿡 꼽아가지고 이렇게 빨아먹고. 그 다음에 풍뎅이는 솔처럼 생겼어. 솔. 조그만 구두솔처럼 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어. 알았어? 핥아 먹어. 장수풍뎅이에게 참나무 수액은 최고의 먹입니다. 달콤한 맛에 영양분도 풍부하기 때문이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경쟁은 필수. 수액을 먹으려는 장수풍뎅이들이 몰려드는 탓에 여름 내내 참나무에선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곤충을 만나보고픈 아이들이 이번엔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속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숲의 곤충들을 유인할 트랩을 설치하는 겁니다. 잘하네. 보고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누르지 말고 누를 필요 없어. 자, 묻으세요. 묻어요. 흙 안 들어. 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코들 막아요. 코들 막아요. 조금 더 넣을까? 냄새가 지독하네요. 트랩의 미끼는 바나나와 썩은 개입니다. 과연 바람대로 곤충들이 들어와 줄까요? 이제부터는 야간에 곤충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불을 켜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 라이트 트랩이라고 그래. 라이트 트랩. 자외선 등을 켜는데 자외선 등을 켜는 이유는 자외선 등에 곤충들이 제일 많이 모여들기 때문이야. 밤에 숲을 차지하는 것은 낮과는 또 다른 곤충들입니다. 이들을 관찰하기 위한 트랩도 빼놓을 수 없죠.
들어오지? 네. 들어왔어. 어떤 빛이야? 보라색. 보라색 빛이 나지. 요 빛에 제일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자, 이렇게 놓으면. 라이트 트랩을 설치하고 밤을 기다립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모여들었군요. 커다란 앞날개가 돋보이는 이 곤충은 대륙뱀 잠자리입니다. 청동풍뎅이. 빛깔이 참 인상적이죠? 날개 무늬가 선명한 녹색 박각시도 있네요. 주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 하늘소가 날아와 있네. 하늘소 성충은 유충과 달리 꽃에 날아듭니다. 그런데 수컷은 이렇게 길고 암컷은 좀 짧아. 그래서 수컷은 가늘고 긴 더듬이를 자랑합니다. 야간에 할 때. 자,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자, 망에 붙어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갈로와 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기한 곤충들이 많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밤에 활동하는 놈들이 이렇게 검지. 왕풍뎅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좀 육식성으로 무서운 놈이에요. 뱀 잠자리. 지금 이 부분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죠. 잘 봐. 여기 살짝 날개를 젖히면 어떤 색깔이 되나? 자, 어떤 색깔이 보여? 빨간색 보이지? 노래도 있고 녹색. 아이들은 졸린 줄도 모르고 열중입니다. 작지? 뭐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아이들. 트랩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천천히. 야, 천천히. 뭐 들어와 있다, 그지? 지금 이 제일 큰 게 보이지? 네. 뭐 같아? 나방. 나방이야. 아주 잘했어. 나방이라는 건 더, 물결이 있지. 네. 요 나방 이름이 왕물결 나방이야. 왕물결 나방. 얘들은 위로 솟으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지. 저거는 대륙 뱀 잠자리야. 쟤도 진을 먹거든. 선생님의 설명은 쉴 틈이 없습니다. 조그만 역귀 밤나방도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자, 들어와 있네. 어떤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온 걸까? 이 개를 먹기 위해서 온 거지. 왔는데 요 위에서 냄새 나는지 모르고 얘 안에 떨어져서 못 나오는 거지? 응. 자,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자. 자, 잡혔어요. 자, 나오네. 자, 나오지? 트랩 안의 곤충은 다치지 않도록 핀셋으로 조심히 꺼내어 봅니다. 큰 넓적 송장벌레야. 얘가 없으면 여기 어떻게 돼? 시체가 막 쌓여가지고. 냄새가 막 나고 난리가 나겠지? 얘가 있기 때문에 그 분해져서 깨끗한 숲을 이루게 해주는 거야. 이 벌레가 그러니까 있음으로 해서 요 작은 생명이 이 거대한 숲을 청소해 준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숲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네,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는 게 좋겠지? 네. 자, 됐습니다. 옳지. 자연의 이치를 배운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갯벌의 진흙 아래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요? 구멍에 뭐가 살까요? 개. 개하고 또 생물하고. 갯지렁이 또 낙지는 어디 살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갯벌에 나왔습니다. 개들이 사람들이 없을 때 지금은 막 숨어 있거든. 조용하게 있으면은 개들이 사람이 없어졌는 모양이다 하고 올라와요. 갯벌에선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뻘 속에 숨어있던 생물들이 놀라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기어다네. 새우 같다. 우리 좀 놔두자 이래. 아이들은 조심조심 갯벌을 파봅니다. 새우 이거 누나 줄까? 손에 걸리는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실계란. 진짜 땅하고 아무도 그렇지. 뭐 여기 손에서 뭐가 나가요. 비켜봐. 딱총이. 보자. 나 딱총 새우 진짜 약간 무섭다. 땅 쏜다. 큰 집게발의 주인공 농개가 먹이를 찾아 나왔네. 먹이를 먹을 때 쓰는 건 작은 집게발. 큰 집게발은 과시용입니다.
하지만 싸움 상대를 만나면 얘기가 달라지죠. 집게발의 크기가 비슷한 개들 사이에선 한판 겨루기가 벌어집니다. 도요떼가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갯벌 하늘을 수놓은 도요떼의 군무. 갯벌은 봄, 가을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도요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농개는 밀물이 시작되기 전 갯벌 속으로 숨어들 준비를 합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죠. 밀물이 갯벌을 적십니다. 도요떼는 물때를 따라 사냥을 합니다. 갯벌에 내려앉자마자 부리로 진흙을 뒤지는 붉은 어깨 도요. 갯벌은 이제 도요떼의 풍요로운 식탁이 됩니다. 백로들도 먹이를 찾아 먹느라 정신이 없군요. 밀려드는 물을 껑충껑충 뛰어넘으며 마지막까지 만찬을 즐깁니다. 바닷물이 밀려들었다 나간 자리엔 독특한 외모의 물고기 짱뚱어가 나타났습니다. 갯벌 위를 거침없이 기어다니는 짱뚱어는 쌈을 거는 것도 과감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만큼 까칠한 성격의 물고기입니다. 갯벌 앞에서 사람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에 들어가기 전 꼭 거쳐야 할 과정이죠. 갯벌 생태 체험이 인기를 얻으면서 갯벌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체험 위주였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근래엔 사전 교육과 함께 생태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습니다. 집이라고요? 예. 여러분들 뭐 잡고 나와야 돼요. 만남의 방법이 바뀌면 만날 때 태도도 달라집니다. 개도 이젠 안심했겠죠? 북적이던 갯벌에도 고요가 찾아옵니다. 바다의 사냥꾼 낙지가 노리는 건 바로 이때입니다. 낙지가 뻘을 뒤지는 건 먹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허탕이군요.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 했던가요? 개는 낙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사냥할 때는 긴 다리를 쭉 뻗어 낚아챕니다. 역시 빈틈없는 사냥꾼입니다. 주꾸미도 밤마시를 나왔네요. 낙지와 같이 8개의 다리를 가진 주꾸미. 외모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주꾸미는 위장의 달인입니다. 아, 도다리가 나타났군요. 주꾸미는 위협을 느끼면 먹물을 뿜으며 달아납니다. 숨는 것만큼 도망가는 것도 수준급이네요. 겨울 철새 두루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에서 날아옵니다. 부리로 낙곡을 한 알씩 주워 먹는 두루미. 낙곡이 있는 겨울 들녘은 두루미들의 먹이터입니다. 목을 빼고 울며 날개 끝을 치켜드는 건 자신을 과시하려는 수컷들입니다. 어린 새끼들의 정수리는 누런 빛깔이죠. 먹는데 정신이 팔린 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네요. 들녘의 한 끝은 고라니의 차지입니다. 가을 내 고라니의 차지였던 논이지만 두루미떼에게도 사이좋게 내어줍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야생입니다. 갑자기 소란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제왕 검독수리가 나타났군요. 두루미떼는 홍비백산입니다. 때를 노리던 말똥가리도 이 틈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말똥가리는 오늘 운이 좋습니다. 겨울 들녘은 치열한 생존 싸움의 장입니다. 매일 생사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를 관찰하러 온 사람들이 폐 벙커로 숨어들었습니다. 벙커 앞은 제두루미떼 먹이터네요. 사람들의 숨은 시선을 제두루미는 알 리 없죠. 새들을 놀라지 않게 하는 건 탐조의 기본 수칙입니다. 이런 지형 지물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이렇게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노랑불이죠. 노랑불이 저새와 백로들이 겨울 해미천에 내려앉았습니다. 주걱같이 생긴 부리를 좌우로 휘저 먹이를 찾는 노랑부리 저새. 부리에 닿는 촉각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때문에 날쌘 물고기를 잡기는 쉽지 않죠.
혹한 속에 내리는 눈은 야생도 얼어붙게 합니다. 탈진한 쇠백로. 매가 지척에 와 있습니다. 거센 바람 탓에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의 공격을 용케 피해냅니다. 겨우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습니다. 겨울 진객, 흰 눈썹 뜸부기가 간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겁한 흰 눈썹 뜸부기가 먹이를 먹는 둥 마는 둥 사라집니다. 대포 렌즈라 불리는 망원 렌즈 카메라까지 등장했군요. 처음에는 대책 없이 그 새 하나가 이제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은폐하는 장소도 없었고 또 이렇게 사람 자기 숨어서 찍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냥 찍다 보니까 먹이를 찾으러 왔던 흰눈썹 뜸부기가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많은 사람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거기다 일단 포토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망을 쳤었습니다. 흰 눈썹 뜸부기를 위해 사진 찍는 사람들 앞에 일종의 위장막을 세우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젠 카메라 셔터 소리에도 놀라지 않네요. 야생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진도 참 중요합니다.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이 새를 하나 왔다 가면 홍보도 하고 야 이러한 새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나 새들이 그 포란한다든가 또 그 먹이를 찾으러 어렵게 왔다든가 했을 때에 그렇게 사람이 간섭을 한다 그러면 그 새가 다음 믿으면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새가 먼저고 사진은 두 번째로 생각하면 참 새들도 인간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모여있는 새들 중 유독 긴 다리가 돋보이는 건 황새입니다. 황새는 주로 수초 사이에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큰 먹이를 삼키려는 황새의 턱 아래엔 빨간색 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야생에서의 삶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엔 늘 공존이 함께합니다. 먹이터를 나누는 이곳의 황새와 노랑부리 저새들처럼 말이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이웃이란 걸 야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고 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이 야생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그 서식지, 그들의 생활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려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야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야생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니까요. 이제 야생과 마주하게 된다면 배려와 예의를 갖추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 만남에선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